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한동안 단타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특정한 포지션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3분봉을 통한 시그널 단타 매매, 제가 소개시켜드린 시그널 단타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꾸준히 그리고 좋은 성과를 얻어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매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특정한 포지션, 그리고 이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리파인이라는 종목이고요. 매매를 진행하셨을 때도 보면 시그널이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됩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 빨간색과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조 시그널이 일단 보였습니다. 일단 캔들의 크기는 2% 정도가 만들어질 때라는 것을 캔들 크기를 좀 더 체크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피봇 2차 저항선, 여기서는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피봇 2차 저항선을 통과해 주거나 또는 5위평을 동시에 돌파해 주는 형태의 캔들, 그러면서 몸통이 2%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시그널이 발생을 하는, 그리고 거래량은 양봉 거래량이 되는 이라는 조건들이 만족을 할 때 매수 버튼을 직접적으로 누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쪽에서 보면 지금 매수 포지션은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한 건 아니고, 그리고 5위평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재차 돌파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거래량도 만족하고요. 단지 앞쪽에서 이미 돌파를 해준 형태인데 매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장중에 초반에는 그렇게 큰 흐름이 들어오지 않고 큰 상승의 흐름도 보이질 않지만 이렇게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해놓고 5위평을 타면서 시그널이 발생되고 캔들의 크기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물론 매수의 시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한번 하락을 하게 되거나 다시 눌러주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포지션, 즉 두 번째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짧게 수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이렇게 눌림이 왔다가 다시 5위평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거래량이 증가해주는, 그때 또 시그널이 발생을 한다면 그 포지션에서, 이 두 번째 포지션에서 매수 진입하는 것도 꽤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짧게 수익을 잘 실현하셨고요. 일단은 터져가는 시점, 주가가 급등을 해주는 시점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주가의 등락률, 그리고 거래량 급증, 이런 것들,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 더 빠르게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조건 검색식을 만든다고 하시면 주가가 이 5위평에 대한 지지 또는 돌파,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에 대한 돌파, 이 형태만 가지고서도 일단은 시그널이 발생되는 것을 차트에서 확인하고 매수의 시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분들은 기본적인 그 형태만 만들어 놓으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또한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되고 나서, 그리고 캔들의 크기도 만족을 해주는 2%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주고, 거래량도 양봉 거래량이라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데, 결국 보면 이 캔들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자체는 캔들의 크기가 커져 가기도 하고 가까스로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종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피봇 2차 저항선을 이탈하고 주가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한 캔들에서는 그 다음 지지를 보고 지지가 된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해주는 포인트에서 매수 시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속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매수의 시점을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매도는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터질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라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 그리고 캔들의 형태도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 또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몸통의 크기 또는 윗꼬리가 발생하는 형태가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더 좋아 보이는 것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연히 거래량 증가와 함께 몸통의 크기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분명히 최대 거래량으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조정의 형태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상승을 해줄 때의 거래량, 이게 원래 제일 큰 거래량이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더 작아진 캔들의 크기와 몸통 크기만큼의 윗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형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의 형태가 발생하기 전에 일단은 바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잠시 한 템포 늦었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이렇게 매도 대응 시그널이 발생할 때 하늘색으로 화살표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짧게 빠르게 정리를 해주는 연습도 꽤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매매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매에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확실한 매수의 시점 그리고 매도의 시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이 넥스턴 바이오는 아침에 빠르게 급등을 해주긴 했는데 조용하게 급등을 해줘서 이 종목을 내가 유심히 봤다 또는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었다 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솔직히 진입하기가 살짝 애매한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빠르게 급등을 해주고 시그널이 일단은 3개가 모였어요. 그러면 위치적인 측면도 만족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캔들에서는 대부분 하나의 캔들, 즉 3분봉상 하나의 캔들로 빠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1차 정저가 부근까지 가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형태가 꽤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역시나 시점은 조금 늦게 들어갔지만 이 종목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5위평에 대한 지지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상승의 패턴이 나올 때 시그널이 만들어졌다면 진입을 해서 캔들의 크기, 즉 상승률이 한 8% 정도가 됐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1차 정저가에 가까워졌다면 그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1차 정저가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했지만 결국은 매도 대응 시그널이 나오고 5위평을 이탈하면서 5위평이 이렇게 꺾여버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패턴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수익과 그리고 손실에 대한 부분 생각하면서 매매를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IMBC 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시그널이 발생하는 형태는 5위평과 피봇 2차 정선을 물면서 앞쪽에 있는 당일 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으로서 양봉 거래량을 띄고 있습니다. 2%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서 모든 기준에 부합되는 시점에서 진입 그리고 여기도 정저가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1차 정저가에서 바로 매도를 진행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크기가 빠르게 커졌다, 주가가 빠르게 급등을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조금 더 내가 홀딩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권에서 한번 익절을 해놓고 나머지 잔량을 내가 들고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그 추가적인 방법은 마지막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분할 매도, 그래서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매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 최대한 짧게 수익권을 잡고 빠르게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연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종목도 늘려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의 패턴, 포지션 속에서 매매를 해보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또 대입을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이죠. 또 앞쪽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주는 형태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상승의 흐름이 보이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면서 양봉이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또 눌러주기 시작을 하면서 피봇 2차 저항에 대한 지지를 형성 그리고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시그널 발생과 함께 그리고 최대 거래량의 형태 그리고 2% 이상의 캔들의 크기 이미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시그널이 보인다면 당연히 급등의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시점을 놓치게도 했을 때 이런 시점쯤 1차 정적 이후에 이런 가격대에서 따라가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정저가라는 의미 자체가 일단 쉬었다 가라라는 의미인데 쉬었다 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한 형태만 보고 따라 들어가셨다가는 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해서 손실을 볼 위험이 꽤 큽니다.
이 또한 앞쪽에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의 주가 크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대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을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지 못했을 때 정적에 들어가고 갭까지 띄워놓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보였다가 큰 힘 없이 주가가 밀리는 것 같다. 역시나 최대 거래량 캔들의 크기는 더 작아졌고 몸통 크기만큼의 윗꼬리가 발생. 그러면 여기서 정리 또는 그 흐름에서 매도 대응 시그널 발생, 그래서 매도 이런 형태의 매매를 취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라온피플도 이렇게 흐름을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매수 시그널, 매수 보조 시그널이 동시에 발생하는 캔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내동매매처럼 그냥 살 필요는 없고요. 일단 돌파가 다 나오고 그리고 5위평 피봇 2차장에 대한 돌파가 다 진행이 됐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보여주고 앞쪽에 있는 물량을 서로 소화해주는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캔들의 크기 그리고 거래량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매도 대응 시그널이 나오지만 주가가 한번 밀렸다가 5위평에 대한 지지점을 찾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최대 거래량의 몸통은 커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라는 의미보다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캔들도 음봉의 형태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5위평을 살짝 이탈을 했는데요. 거래량이 완벽하게 급감을 해버렸다면 너무 급발진해서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었고 줄어든 즉시 주가가 이렇게 턴을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증가해주는데 증가해주는 시점에서부터 강하게 앞쪽 고점을 치는 형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조정의 형태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겠다. 또는 이 앞쪽 저점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앞쪽에 있는 고점들 이 고점에 대한 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단타 매매는 손실 없이 확실하게 수익을 먼저 챙겨 나오는 이런 형태 매매가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한컴위드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의 형태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이미 시그널 캔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위치 너무 좋아요 하면서 피봇 2차장을 돌파를 했는데 역시나 갓 피봇 2차장을 돌파하면서 종가가 마무리됐고요. 지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지지가 됐구나,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시그널이 발생을 했구나, 몸통의 크기가 또 만족을 했구나 라고 했다면 역시나 주가가 그 다음 폭에서 밀리지만 피봇 2차 저항가 그리고 5위평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음봉 캔들에서 제법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지만 이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정저가 그리고 재차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멋진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떠한 기준에서 매매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수익을 끊어 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계속 홀딩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 습관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계속 꾸준히 매매를 해 보셔야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이런 흐름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구나 를 확실하게 얻어내실 수 있는 거고, 무조건 누군가의 강의 그리고 누군가의 매매 일지 그것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는 눈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 보시는 그런 노력, 시간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형태에서 꽤 중요한 부분, 내가 조금 더 대응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각져서 올라가는 것들이 당일 주가의 고점 그리고 저점에 대한 평균 가격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진입 시점을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부터 진입을 했다. 그리고 정저가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만 할까? 자, 매도는 1차 정저가, 각각의 정저가에서는 무조건
물량을 덜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5위평에 대한 지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당일 저점에서 고점까지 앞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그 중심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거 중심 가격이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5위평에서 먼저 해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5위평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당일 저점과 고점의 중심에서부터 반등이 한번 나와서 해결을 해주는 거 2번. 이런 형태가 가장 알맞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라인까지 이탈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빨간 선이 22평입니다. 22평까지 왔다라는 것은 주가가 돈이 들어온 라인을 다시 회귀했다, 돌아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완벽한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라인을 타다가 결국은 무너뜨리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일 고점 그리고 저점에서의 중심 가격 이탈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수익권에서 반드시 1차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에서 요 가격대들을 대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부분만 기억을 하신다면 단타 매매, 특히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그리고 매일매일 만족스러운 수익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